성범죄 사건에서 말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게 돼요. 단 한 번의 거짓말도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는 거를 본 적이 실제로 있으세요? 네, 약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이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나? 라는 생각도 하지만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한편으로는 나 근데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나 시끄럽기 싫고 나 창피하고 그냥 돈 몇 푼 줄 테니까 그냥 합의하고 그냥 치우자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사기관 당장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합의하고 합의금을 왜 주냐. 그게 또 이것도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.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애가 성범죄 저질렀다고 하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일단 합의금 주고 빨리 없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쵸. 이렇게 되면 당신이 잘못이 없는데 왜 합의금을 줘? 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요. 그러면은 섣불리 합의하거나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그 말한 것 자체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범죄를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 또는 합의를 했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럼 또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처분 받은 적도 있나요? 네. 제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약간 지위가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강간하고 추행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고소를 당했어요. 한 번 강간하고 추행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했다라는 식으로 고소가 된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고소당하고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. 아니 내가 성관계도 하고 뭐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그런 건 사실이다. 그런데 강제로 한 거 하나도 없고 얘도 날 좋다고 하고 나도 얘를 좋게 생각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했던 건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끝났다고 자기를 지위를 이용한 강간, 강제추행 이런 걸 했다고 고소를 하니 나로서 너무 황당하고 마치 내가 상습적으로 내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성추행한 것처럼 돼버려서 나 자기 정말 미치겠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로 물어봤어요. 요건 어때요? 요건 어때요?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해서 강제로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. 거의 썸 타는 사이 아니면 썸 타는 사이라기보다는 거의 연인 사이였었더라고요. 쭉 들어보면 여자가 먼저 호감 표시를 해서 사귀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계속 사귀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남자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랑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동안 이 남자 때문에 강간당했고 막 힘들었다는 식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.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연인 관계를 입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연인 관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연인 관계나 아는 사이에서도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건 되게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. 연인이지만 나는 성적인 접촉은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연인 관계였었다라는 것만으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행위 당시에 성적인 접촉을 오케이 수용을 했느냐 이 이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사건을 쭉 들어보니까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던 부분도 있고 여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말밖에 없잖아요. 입증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있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는다고 서로 좋아해가지고 나눴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의 내용들도 있고 서로 이제 막 화가 나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고소에 이르기 전에 서로 전화로 녹취하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. 보니까 그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이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고 간접적으로 막 섞여서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관한 이슈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지위를 갖고 있어서 내가 끌려가서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한테는 직접 영향을 주는 사이는 아니었어요.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회사 다니고 이 사람도 다른 회사 다니는 그럼 직접적으로 위아래 상하 관계는 아니네요. 직접적인 위아래 상하 관계는 없고 이 회사를 다님으로 인해서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회사 다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나한테 뭘 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범죄
성범죄 사건에서 말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게 돼요. 단 한 번의 거짓말도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거짓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해갔고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 가지고 서로 성적으로 접촉했던 건 맞지만 네. 무슨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한 사이는 아니었었고 서로 좋아했다가 그 관계가 틀어져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어요. 아, 무혐의 결정이 네. 나기도 하는군요. 이게 수사 단계에서는 되려 무혐의 결정이 좀 납니다. 그런데 일단 기소가 되면 네.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거의 안 나요. 성범죄 사건은. 아, 재판까지 가게 되면? 네, 재판까지 가게 되면 무죄가 거의 안 납니다. 아, 그래요?